안녕하세요. 규제개혁당입니다. 저희 당이 아시겠지만은 IT 창업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경영해 가면서 많은 규제와 불합리함, 그런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모이게 된 거죠. 관치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이제 시민 중심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도록 변화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 규제의 변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치 중심의 규제를 민간 자치 중심의 규제로 바꾸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포함한 IT 융합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 방향 토론회 같은 것들을 정치권들이랑 연계를 했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아젠다가 아니라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규제개혁당과 같은 특별한 아젠다에 집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게임을 바라보는 그 몰이해에 비롯된 어떤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쪽 법안을 빨리빨리 폐기를 하고 혁신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검열이라든지 사전 심의제를 완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변환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허가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팅 규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으로 이미 규제가 바뀌어져 있고요. 그런 시스템화의 구체적인 입법이 만들어집니다. 규제개혁당도 소위 열린 규제 또는 사후 규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규제의 전반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원격 진료 부분이 될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전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이 원격 진료를 또 활성화시키는 어떤 테스트 베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시작이 됐었으면은 초기부터 굉장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토익고 요양강 고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치용어로 의제정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녹색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등이 일종의 의제정당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선명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규제개혁당도 이런 의제정당으로서 규제개혁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질서이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은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마음껏 기득권과 경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규제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을 어떤 장벽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항상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할 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면 항상 규제개혁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만화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좋아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에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광화문에서 그거를 어떻게 화형식까지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신기술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우버 같은 이러한 아주 자율주행이나 앱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거의 금지되거나 고사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규제개혁당의 원내 진입한 국회의원들이 365일 지속적으로 그 법안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씩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그런 여망에서 우리가 정치권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려면 200명이라는 발기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실물로 받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도당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할 때는 사본이 또 가능해요. 제일 어려운 거는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 9단 10단 되는 분들도 못 넘는 이 진입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까요? 당선권에 넣을 수 있는 규제개혁 전문 의원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떻게든 배출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공통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질서, 즉 규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규제가 장벽이거든요. 그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규제 개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규제 개혁은 공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청년이건 또는 중장년층이건 노인층이건 간에 규제 개혁의 효과는 모두에게 공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혁하려고 하는 규제는 기업에 관련된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들, 그것도 규제로 보아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규제, 또 낡은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또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규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규제가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이미 5조 원짜리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5조 원짜리 회사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를 맞추게 되면 새롭게 배달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 강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제들은 보통 대마불패의 신화를 만들었고요. 역설적으로 강한 규제는 새로운 도전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 개혁이 강자와 약자에게 모두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오는 모든 컨텐츠의 합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발생할 단 하루의 컨텐츠 양보다 작아지는 세계가 이미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규제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제도들은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꼼짝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규제개혁당의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도 우도 아닌 미래로